좀 받아볼게요. 여기 54쪽, 55쪽에서도 내가 발췌해가지고 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6번. 자, 6번은 불꽃 반응에서 금속이 방출하는 빛의 파장에 따른 불꽃색을 나타냈다. 나트륨이 불꽃 반응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 A에 대해서 나트륨? 요거가 성립할 때 나트륨의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색을 말하여라. 일단 그러면은 저 A의 범위를 구해보라는 얘기잖아, 그냥. 우리가 요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나면 민영아 이건 한 방에 풀 수 있지.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거요. A-582 그 10보다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580을 더해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럼 여기는 570이고 여기는 얼마야? 592. 그죠? 그럼 딱 정확히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노란색. 그죠? 네. 나트륨 노란색. 이거 과학 시간에 왜 외우지 않나? 뭐. 그죠? 뭐요? 기억이 안 나요. 과학 시간에 왜 배우잖아. 불꽃 반응 색깔 이런 거. 2학년 때 했어요. 벌써? 나트륨은 노란색이었나 보네요. 그죠? 자, 또 54쪽부터 54쪽에 또 질문. 질문 없니? 54쪽에? 5번이요. 5번. 그렇죠. 5번. 이거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절대값이 2개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서 푸는 거죠. 그죠? 최근에 우리 많이 풀어봤던 거잖아. 자, 절대값을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자,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나누는 거다. 그러면 승우야 얼마하고 얼마에서 나눠야 되니? 야, 이걸 몰라. 얼마랑 얼마에서 구간을 잘라야 되냐고요. X 플러스 1이랑 그 3.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x값이 기준점이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자르고 또 2. 2에서 한번 자르고 이렇게 나눠야지, 그지?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 나눠가지고 자, 1번 구간 보면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하윤아, 두 개의 절대값이 모두 어때요? 음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부등호 그대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은 x가 9보다 크거나 같단가? 그죠? 그럼 우리가 요 범위하고 요 범위하고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고 9보다 크거나 같다는 공통범위가 있나요? 아니요. 겹치는 거 없죠, 그죠? 겹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1번 구간에서는 해가 없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구간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자, 승우야, 이때는 얘랑 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양수.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죠. 그러면은 왼쪽 거는 그대로 나오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넘어오면 5x가 되고 이쪽은 5가 되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그 결과물과 그 구간 요거의 공통범위가 이제 진짜 해니까 얘와 얘의 공통범위 주용아 이거 공통범위 뭘까요? 와, 은 좀 닫아줬어. 공통범위가 뭘까요? 헷갈리면 알겠어? 어. 1보다 크거나 그거나 같고 2보다 다 맞았어. 오케이, 그쵸? 요게 2번 구간에서 나오는 해고요. 자, 3번 구간은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두 절대값이 모두 양수일 테니까 양량으로 나오면은 2x 플러스 2 여기는 3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네. 그러면 x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이게 마이너스 5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범위하고 이 범위는 지금 잘 보시면은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써도 되지, 그치? 승우야,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냥 써버리면 돼요? X는 1보다 어. 작고 어. 7보다 작거나 그렇죠.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 2, 3, 4, 5, 6, 7 해가지고 자연수 7개, 정수 7개가 되겠죠. 4번입니다.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구간 나누는 거 최근에 많이 해봤으니까 맞춰줘야 돼, 이런 거는. 자, 또 54쪽에 또 질문. 3번에서 6이에요. 3번의 답 6 맞습니다. 54쪽 없어? 저 4번이요. 4번. 자, 4번. 4번 문제는요. 부등식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씌워져 있으면 역시 아까 한 것처럼 한 방에 절대값을 없앨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놓고 하영아 어떻게 쓰면 돼요, 그걸? 마이너스 9보다 작건 크거나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a를 없애줄 거예요. 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목표니까. 그럼 a를 없애기 위해서 세 군데서 똑같이 어떻게 할까? 더해요. 나는 a가 어떻게 되어 있죠? 플러스 더해져 있죠? 네. 그럼 a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빼요. 빼야지. 세 군데서 똑같이 빼기 a를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여기는 x만 남았고 9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얘 아니야? 그죠? 이것도 x의 범위고 이것도 x의 범위잖아. 이 부분이 얘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b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b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고, 자 2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2는 9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a 값이 7이라고 나오고 a가 7이면은 b 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은 23이 되겠네. 5번. 저 앞에 마이너스 9 어떻게 나오는 지연아,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무슨 뜻이에요? 거예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x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가 따라해. 네, x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 X가 어, 마이너스 3보다 어.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떡해? X가 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크고 작고 재현아, 네? 봐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수직선에서 0 있잖아, 0. 네. 0에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두 군데 있어요. 네. 이 두 지점보다 x는 더 작잖아. 네. 0에서 더 가깝다는 거지. 이 두 지점보다 0에서 더 가깝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돼야지, 여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범위를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어. 작고 아니 지금 색칠된 데가 여기인데 네. 이쪽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이면 뭐예요? 크고 다시 읽어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읽어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근데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이 3이 되는 두 지점보다 이 x가 더 멀리 있어요. 멀리. 0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어. 그럼 어딜 말해? 이 바깥쪽이랑 이 바깥쪽 아니야. 네.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야 마이너스 3이 여기고 이쪽이 치됐잖아. 이쪽이 네. x가 네. X가 어, 마이너스 3보다 음, 작고 작거나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9는. 자 54쪽에 또 질문.
넘어가. 네. 자, 55쪽. 14번. 네. 14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만 딱 됐으면 좋겠대. 2개만. 자, 그럼 위에 있는 부등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인수분해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해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경민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떤 값이었죠? 사이야, 끝이야. 작은 게 사이다. 작은 게 사이다. 작은 게.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얼마의 사이라고 봐야 돼? 3이랑.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애랑 큰 애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그치. 요렇게 되는 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a 값의 범위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능성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가능성은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럴 수 있죠. 이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냐면 a가 1보다 클 때. 그죠? 그럼 1부터 시작해서 a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사이값이니까. 근데 만약에 a가 더 작은 숫자라면 a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거는 a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인지 혹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수직선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 위에 거부터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자, 만약에 1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1이라는 범위가 여기 있을 거예요. 1, 2, 3, 2, 1 뭐 여기쯤에 지금 1 있을 거예요. 그럼 1부터 시작해서 A에서 떨어지는데 이 겹치는 부분의 정수가 딱 2개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여기쯤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진다면 자, 그때 이 A하고 1 사이 여기가 그러면은 최종적인 해가 되는 건데 요 빗금친 부분에 정수가 2개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명지야. 그럼 여기가 지금 1부터 시작해서 색칠이 되기 시작했잖아. 그럼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딱 2개 들어간다면 그 2개는 누구 아니면 누구랑 누굴까요? 그럼 1은? 1이 무조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만약 딱 2개만 정수가 들어간다면 그 2개는 누구라고 해야 돼? 1이랑 2라고 해야지. 1이랑 2. 그치? 다시 말하면 이 빨간 빗금친 범위 안에 2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2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3은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지. 그쵸?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의 범위는 2에서부터 3 사이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요 색칠된 A를 이 위에다가 올려놔 봅니다. 얘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놔도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과 2가 여전히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A가 2하고 같아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건 괜찮아. 근데 A를 만약에 3에다가 올려놔 버리면은 1, 2, 3까지 모두 해가 되기 때문에 정수 3개가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1번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의 범위는 2에서부터 2 이상 3 미만 요런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그림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번엔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있는데 좀 있을까?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A에서 시작해서 1까지예요. 그러면은 1이 여기쯤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편에 여기서 지금 A가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전히 여기가 이제 해인데 이 해 안에는 정수가 2개 들어가야 돼.
그럼 이번에는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편으로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정수가 딱 2개라면 민서야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0이랑 1, 그치? 그러니까 0까지는 요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정수인 마이너스 1은 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마이너스 1까지 여기 들어와 버리면 정수 3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A라는 애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로 들어갔고요. 재현아, 이 A를 들어다가 0에다 올려놔 봤을 때 정수 2개가 유지가 되나요? 깨지나요? 얘 색칠돼 있죠? 색칠된 걸 그대로 들어다 여기다 올려놨어. 그럼 범위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들어가? 아니 2개. 2개 들어가잖아. 색칠돼 있으니까. 어? 네. 다시 말하면 A를 0 위에다가 올려놔도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등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넣어야 되고. 얘를 마이너스 1 위에다 올려놨을 땐 어때요? 그러면 정수가 몇 개가 돼버려? 3개가 돼버려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이하 해서 이 두 범위가 모두 14번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차 부등식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55쪽에 또 질문. 12번이 12번. 자, 12번은 자, 여러분 문제를 읽을 때 위쪽에 있다. 위쪽. 위쪽에 있다는 건 무조건 뭐 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 있는 게 무조건 어떤 거야? 큰 거야, 큰 거.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직선보다 위에 있어요라는 건 자, 요 좌변만 떼와요.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식이 요거 우변 떼와요. 요거보다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크다. 근데 이게 잠깐 큰 게 아니라 항상 크다. 그러니까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치? 누가 누구보다 큽니다. 그러면 걔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걔가 위에 있습니다. 그럼 큽니다. 이런 뜻인 거고 그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항상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a를 넘겨놓고 생각하면 이런 말이 되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등식이. 그러면 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이미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대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만 큰 게 아니라 늘 0보다 크대요. 그럼 요런 이미지가 떠올라야지. 그치? x축보다 2차 함수가 붕 떠있는 이미지가. 그러면 윤소라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이제 이거는 뭘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 판별식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라고 해야 돼요? 작다. 그렇죠. 맞아요.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니까 병민아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되죠. 어떻게? a 괄호 오케이. 자, 그럼 요게 0보다 작으니까 작으면 무슨 값이다? 사이 값이다. 얼마부터 얼마 사이일까요? 0부터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될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니까 마3, 마2, 마1 3개가 되겠죠. 그죠?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또 55페이지에 또 질문 10번.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은 2차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하도록. 자, 이것도요.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이면 보통은 해가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얼마 이하 뭐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면 뭐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대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죠?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민영아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일단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요 상태에서 0보다 얘를 fx라고 했을 때, 자, fx가 이렇게 중근을 갖는 식인데 그 fx가 0보다 작은 데를 찾으세요. 그러면 해가 있니 없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은 데를 찾으세요. 그러면 아예 없죠. 근데 여기에 등호를 하나 띡 붙여주면 그때는 해가 딱 몇 개 생겨? 딱 한 개 생기지, 그치? 왜? 여기가 딱 x축에 닿았으니까 여기 하나만 요걸 만족시키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하려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태일 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면 안 되죠. 이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이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k-2라는 애가 0보다 커야 한다는 말입니다.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버리면 그래프 자체가 위로 볼록해져 버리니까 얘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해야 판별식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작아야 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같아야 해요. 같아야죠. 판별식이 0이랑 같아야 됩니다. 접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요 녀석의 판별식을 갖고 올 건데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보면 자, k-2의 제곱에 마이너스 3 괄호 k-2가 됩니다. 얘가 0보다 0이랑 같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전개시켜서 다시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냥 k-2로 묶어도 되죠? 공통인수니까. 이렇게 k-2로 묶어버리면 혜원아 뒤에 괄호는 뭐가 될까? k-5가 되겠죠, 그쵸? k-2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럼 이게 0이니까 k 값은 얼마 또는 얼마요? 2 또는 5가 되겠죠. 근데 k 값이 2면 되니 안 되니? k 값이 2면 물론 이 범위에도 안 맞고요. 여기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된다는 조건에도 안 맞죠. 그쵸? 네, 그러므로 얘가 5가 돼야 되겠다. k 값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55페이지에 또 질문. 15번이. 근데 요거는 있잖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k-2가 0보다 클 필요는 없겠네요. 아닌가? 있나?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그러네요. 이 조건이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풀었는데 k 값이 하나는 5 나오고 하나는 뭐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랬다면 마이너스 1은 탈락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조건 때문에. 그쵸? 네. 답은 5가 맞고요. 또 몇 번이라고요? 15번. 15번이요. 15번. 자, 15번은요. 배추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서 둘레 길이가 54m고 넓이가 126 이상인 직사각형 모양. 가로 길이가 내가 궁금한 거니까 요거를 x라고 잡았을 때 재현아 지금 둘레 길이가 54라 그랬잖아.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예요? 저 세로비를 뭐로 잡으시나요? x. 아니. 둘레의 길이가 54m잖아. 네. 그러면 그때 가로 더하기 세로는 몇 미터겠냐고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둘레 길이라는 거는 가로랑 세로랑 세로를 더한 거 아니니? 네. 그게 54지? 네. 그러면 가로랑 세로를 한 번씩만 더하면 몇이 되겠냐고요. 27. 그래. 근데 우리가 가로를 x로 잡았지? 네. 그럼 세로는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27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가해야 그 다음에 넓이가 이제 12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그게 126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x괄호 27 마이너스 x가 126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배추밭에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라는 말도 있죠. 이것도 식입니다. 그죠?
자, 가로를 지금 우리가 x라고 잡았고 세로를 27-x라고 잡았으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자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7x 어서와 플러스 12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 인수분해 시켜야 되는데 126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얼마의 배수죠? 7의 배수인가? 7로 나누면 얼마니? 21이랑 6으로 되나요? 21이랑 6? 7의 배수이긴 한가요? 아니요. 맞아요. 7의 배수이긴 한데 7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된다. 그지? 27이 안 되네. 그러면은 숫자를 바꿔서 6하고 21. 아, 이게 맞네요. 그러면 마마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0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니까 사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x는 6 이상 21 이하다. 요런 식이 첫 번째 걸 푼 결과물이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풀어주면은 요거는 2x가 27보다 크다니까 x가 13.5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공통범위, 요 두 개의 공통범위 찾으면 뭘까 주용아? 네. x는 6보다 13.5보다 크거나 크고 크고 21보다 음. 작거나 같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21이 되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답만 맞추면 되는 문제에서는 이 두 번째 식을 안 쓰고도 별 지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나와가지고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된다면 요것도 같이 챙겨줘야 정확한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이것도 식으로 적어주고 푸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풀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21m. 또 55페이지에 질문 9번이요. 9번.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도 문제를 읽었을 때 또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그지?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숫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아까 한 거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x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접해야지. 접하는데 그 접하는 포인트가 딱 얼마여야 돼 지금? 1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식을 이제 fx라고 했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지금처럼 요거 하나만 딱 답이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답이 안 되고. 맞지? 그러면 이런 식이 지금 나와줘야 되니까 이거는 fx가 x-2의 제곱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나요? 물론 최고차항에 뭐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에서 지금 이미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이 이 식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현아? 이 식이 나와야지만 x는 2라는 해 하나만 가질 수 있거든. 다른 가능성이 없으니까 요걸 보자마자 그러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구나 얘가. 얘를 전개시켜버리면 되죠. 이렇게 전개시키면은 a 값이 마이너스 4고 b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32가 되겠죠. 그죠? 이제 2차 부등식은 특별한 해가 나왔을 때 그런 해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또 55페이지에 또 질문.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 중에 RPM 111쪽도 절반까지 하자 그랬죠? 네. RPM 111쪽에서도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풀어줄까요? 그 111쪽에 보면 뭐 798번부터 793번부터 799번까지 있는데 어려웠던 문제가 있나요?